이번 시간은 쓰기 제1부분 7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 배열 관련 문제로 주제는 연동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어와 수어가 2개 이상이라면 연동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단어 가운데 수어가 2개 이상이라면 연동문을 만드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동문이란 한 문장에 수어가 2개 이상 쓰여 행위나 동작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나타내거나 혹은 원인, 목적, 수단 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연동문의 설명을 보았더니 하나의 주어에 2개 이상의 수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그리고 하나의 주어가 2가지 동작을 한다는 얘기겠죠. 我라는 주어가요. 想去中国 중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요. 学习 한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기도 해요. 그죠? 2가지 동작이 하나의 주어에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수어가 몇 개다? 2개 이상으로 된 구문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동문의 어순 보겠습니다. 주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어의 앞에 부사어가 있다면 작성해 주십니다. 부사, 조동사 있으면 써주시고요. 수어 1, 관련 목적어 1 써주시고 두 번째 수어 2, 관련 목적어 2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봤더니 나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배치되고요. 想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취 가다라는 행위와 그에 대한 목적어 중국에 가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행위 学习 공부하다 그에 해당한 목적어 한이 중국어를 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시간부사 그다음에 부정부사 그다음에 조동사의 위치는 첫 번째 수어의 앞에 위치한다. 여러분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는 보통 대개 첫 번째 수어의 앞, 부사어로서 수어의 앞에 위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어가 취니까요. 수어의 앞에 배치되겠구나. 지금 예문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我想去图书馆看书. 첫 번째 수어와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수어와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첫 번째 수어의 앞에 想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我不想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去图书馆 도서관에 가서 看书 책을 보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부사와 조동사가 함께 들어왔는데요. 부정부사 조동사가 함께 첫 번째 수어의 앞에 놓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我已经去图书馆看那本书了 나는 이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았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요. 취라는 여러분 첫 번째 수어의 앞에 이징이라는 시간부사가 배치된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 첫 번째 수어의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배열하라 라고 나왔어요. 연동문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수어를 배열한다면 틀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해석 역시 어순대로 하시면 쉽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중국어와 한국어가 다른 것이 중국어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는 데에 비해서 한국어는 항상 목적 먼저 배열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보통 나는 유학하러 내년에 중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학이라는 목적을 언급하고 행동을 나중에 언급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무조건 되게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봤더니요. 我明年要 明年이라는 시간 명사와 조동사가 배치되었고요. 취 첫 번째 수어 첫 번째 목적 왔어요. 중국에 가다. 두 번째 수어 리오슈에 유학하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 가는 게 먼저인가요? 유학을 하는 게 먼저인가요? 당연히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거겠죠? 중국어는 이처럼 여러분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순이 我明年要去中国留学 저는 내년에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할 겁니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두 번째는요. 我去银行 은행에 간다 라는 첫 번째 동작 나와 있고요. 取钱 돈을 출금하다 라는 두 번째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买数码相机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다 라는 세 가지 동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작 순서대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은행에 가야 돈이 생기고요. 돈을 출금해야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일단 항상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을 한다. 해석해보면요. 나는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디지털 카메라를 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만 그들은 이란 주어 뒤에 취 티위관 체육관에 가다라는 첫 번째 동작, 티조 치오 축구를 하다라는 두 번째 동작. 동작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원인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체육관에 가서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간다라는 목적 관계에 대한 연동문인데요. 원인 목적에 관련된 연동문이라도 쉽게 생각하면 시간 주차순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체육관에 먼저 가야지만 뭘 할 수 있죠?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축구를 하고 체육관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 동작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我每天坐公共汽车 하면 여러분 나는 이란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나와 있고요. 每天 하면 여러분 시간 명사라는 부사어 나와 있습니다. 坐公共汽车 라는 버스를 타다라는 여러분 첫 번째 행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去学校 학교에 가다라는 두 번째 행위 나와 있습니다. 방식, 수단, 도구에 관련된 연동문이죠. 방식, 수단, 도구. 방식 어떤 방식? 버스를 타는 방식입니다.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그쵸? 여러분 버스를 타야지만 학교에 갈 수가 있겠지요.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항상 배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순서, 원인 목적, 방식, 수단. 이름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한다면 크게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메요 연동문은 다르다. 특별 연동문입니다. 요메요 연동문은요. 두 번째 수로와 목적어 할 첫 번째 목적어가 있다 없다로 해석합니다. 일반 연동문과는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봤더니요. 나는 이런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배치되어 있죠. 요실지에 시간이 있다라는 첫 번째 요와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동작 1이죠. 두 번째 베인이면 당신과 함께하다라는 두 번째 수로와 두 번째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 위에 있는 해석에 따라서 설명해봤더니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있다. 이처럼 여러분 요메의 연동문은 두 번째 수로와 목적어를 할 첫 번째 목적어가 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 일반 연동문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제 1로 넘어오겠습니다. 我们一会儿 하면 우리 잠시 후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律师 하면 변호사라는 명사입니다. 咨询 하면 자문을 구하다, 의논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이샤 하면 뭐뭐 한번 해보다 라는 여기서는 동양, 보어로 쓰인 것이 되겠습니다. 취자 하면 가서 찾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문장 구조 봤더니 주어와 부사어 쓰인 후에 수러 1, 목적어 1, 수러 2, 보어 2 이러한 형태로 문장이 완성된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러와 목적어 취자어리이실 변호사를 찾아가다 라는 첫째 행위 쓰시고요. 찾아간 후에 두 번째 행위가 뭐예요? 咨询一下 의논해보다 라는 두 번째 행위가 배치되겠습니다. 주어와 부사어 자리에는 我们一会儿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我们一会儿 주어와 부사어 우리는 잠시 후에 去找律师 변호사를 찾아가서 첫 번째 동작 咨询一下 의논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 이렇게 배치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上班 하면 출근하다라는 동사 되겠고요. 小李 TNT 하면 小李는 사람 이름, TNT는 매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되겠습니다. 自行车 하면 자전거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骑 하면 타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骑 타다라는 동사는요. 뒤에 항상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등이 따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骑가 自行车와 함께 연결되어 쓰이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문장 구조는요. 주어 다음에 부사어고요. 첫 번째 수러,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배치되겠구나. 그죠? 자, 수러 1이 수러 2의 방식, 수단, 도구인 연동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지가 나왔어요. 自行车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함께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수러와 목적어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쌍바는 두 번째 수러 자리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게 시간 순차 순으로 적합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즈싱처가 첫 번째 수러와 목적어, 쌍반이 두 번째 수러에 배치되겠습니다. 샤오리와 시간부사를 주어부에 배치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샤오리 TNT의 주어와 부사어죠. 샤오리는 매일 지즈싱처 자전거를 타고 라는 여러분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행위, 쌍반 출근한다라는 두 번째 동작이 완성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연동문은요. 하나의 주어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하는 것을 가리키겠고요. 연속 동작에 해당하는 거, 원인 목적의 연동문, 방식 수단 도구의 연동문 이런 일반적인 연동문들은 대개 항상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요 매요 연동문은 항상 수러 2, 목적어 2할 목적어 1이 있다 없다라고
특이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돌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